여러분 어차피 화학 결합은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온 결합은 누구와 누구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속과 비금속. 자,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얘네들은 어떻게 결합하는 거냐? 이런 거를 이제 결합의 원동력이 뭐냐? 어떤 형태로 결합하냐는 건데, 얘네는 금속과,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먼저 쓸까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서로 땡기는 힘은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땡기는 힘. 정전기적 인력, 이 말 꼭 들어가야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정자는 뭐 생략하기도 하죠. 전기적 인력이라고 해도 되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결합이다. 근데 양이온은 누가 양이온이 돼? 금속이 양이온이 되잖아요. 그죠? 음이온은 누가 음이온 돼요? 비금속이 음이온 되죠. 그러면 결국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그리고 금속이 양이온 되면서 전자를 잃고 그 전자를 누구한테 줘요? 비금속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전자가 이동하여 이루어지는 결합,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전자를 주면서 이루어지는 결합,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결합. 금속이 전자 잃고 양이온 되고, 그걸 비금속이 받아서 전자 얻어갖고 음이온 된 다음 풀마 결합해서 하는 게 이온 결합이잖아요. 근데 공유 결합은 누가 하는 거예요? 비금속 원소끼리. 이런 거 서술형으로 쓰라 그러면 금속 비금속이 하는 건지 비금속 비금속이 하는 건지 명확하게 쓰셔야 돼요. 비금속 원소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하여 이루어지는 결합이죠. 금속 금속은 결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속 비금속이 결합하든가 비금속 비금속이 결합하든가, 결합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금속끼리 하는 결합은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은 금속이랑 비금속이 하고, 공유 결합은 비금속 비금속이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이온 결합은 일단 상온에서 상태가 뭐예요? 내가 상온에서 상태가 뭐냐고 물어보면 답이 뭘로 나와야 돼? 상태는 고액기로 나와야 돼요. 이온 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 네. 이온 결합 물질 상온에서 무슨 상태? 고체. 여러분 진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내가 두 가지만 뽑으라 하면 1. 무슨 상태냐? 2. 전기 통하냐 안 통하냐? 이 두 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고체. 얘가 고체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떻게 존재해요? 결정. 그죠? 결정으로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온 결합 물질은 만약에 염화나트륨이라 치면 수많은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떼거지로 몰려서 다니는 애들이 이온 결합 아니야? 그쵸?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온들이 몰려다니는데 얘네가 기체로 어떻게 날아다녀? 고체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결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상온에서 기본적으로 고체예요. 저렇게 많이 몰려다니는데. 공유 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야? 기체? 자, 주로 액체 또는 기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로 액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도 있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드물다는 얘기지. 그러면 공유결합인데 고체인 예외가 누구냐? 흑연 같은 애들이죠. 탄소로 이루어진. 얘네는 분명 공유결합 물질인데 고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예외를 빼면 거의 대부분 공유결합은 액기예요. 여러분 이걸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금속하고 비금속 주기율표에서 배울 때 금속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 고체. 비금속은 무슨 상태로 배웠어요? 고체 또는 기체. 그리고 양쪽에 예외적으로 액체가 딱 하나씩 있었죠. 금속의 수은, 비금속의 브로민. 근데 이거는 이온결합, 공유결합이잖아요. 이온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다 고체. 공유결합은 주로 액체, 기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하다는 건 시험에 100%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기 전도성.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인데 여러분 일단 이온 결합 물질은 기본적으로 고체고요.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전기가 통해요? 수용해. 자, 수용액만 통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액체하고 수용액이 뭐가 다른지는 알아요? 액체는 고체인 애를 직화, 바로 가열해서 그냥 액체로 녹인 거고 수용액은 물에 넣어서 녹인 거고 두 개가 조금 다르죠.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은 바로 녹여서 액체로 만들어도 전기가 통하고 물에 넣어서 녹여도 전기가 통해. 즉 고체일 땐 안 통하다가 액체나 수용액으로 녹이면 통하는데 자 그럼 이유가 뭐예요? 왜 고체일 땐 안 통하다가 녹이면 통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뭐라고? 전자 아니야. 자 이걸 많이 착각해요. 녹이면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인다 혹은 자유전자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NO! 이온결합 물질은 자유전자 얘기 들어가면 틀려요. 자유전자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건 누구의 특징? 금속의 특징이고요. 금속 원소. 우리는 지금 이온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이온 결합 물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네 지금 고체예요. 당연히 고체일 때 이 이온들은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요. 서로 완벽하게 결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얘네를 녹여요. 만약에 물에 녹였다고 쳐. 얘네 녹이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양이온, 음이온들 다 쪼개져가지고 자유롭게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압니까? 이온들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면 내가 여기다가 딱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갖고 전류를 흘려주잖아요. 자, 양이온은 어느 쪽으로 끌려가고? 무슨 극?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끌려가겠어 상식적으로? 마이너스로 끌려갈 거 아닙니까? 음이온은 어느 극으로 끌려가겠어? 플러스로 끌려가겠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양극으로 끌려가야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고체일 때는 얘네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끌려갈 수가 없다고요. 근데 얘네가 자유롭게 움직여서 이렇게 양쪽으로 끌려가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이유를 설명해봐. 왜 고체일 때는 안 통하다가 녹이면 통하는 거야? 뭐라고 이걸 설명할 거야?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누가 움직일 수 있어서? 누가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림을 좀 봐. 누가 움직여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어? 야,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으로 끌려가는 애들이 누구야 지금? 이온. 전자가 끌려가는 게 아니야. 이온이 끌려가는 거지. 얘들아, 전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는 건 누구라고? 금속 원소 얘기고 이온 결합 물질이 녹아서 전기가 통하는 건 뭐가 움직여서야? 이온이 움직여서야. 야! 전자 아니라고! 다시 이온 결합 물질이 녹았을 때 전류가 흐르는 건 누구 때문이다? 이온이? 이온이 뭐? 자유롭게 움직여서 움직인다는 말이 중요하다고! 다시 이온 결합 물질이 녹았을 때 전기가 통하는 이유가 뭐?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그럼 고체일 때 왜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이온이 움직일 수 없어서야. 알겠어? 자,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이온이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OX. 이온이 왜 없어? 있어. 있는데 못 움직이는 거야. 알겠어? 움직이냐 못 움직이냐가 중요한 거야. 누가 움직이는 거? 이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녹으면 얘네들 녹았을 때 통하는 이유. 이온이. 양이온과 음이온 다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전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어서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요. 고체는 이동을 못해서 전기가 안 통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공유결합 물질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안 통해요. 공유결합 물질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녹긴 녹죠. 근데 자, 이온 결합 물질은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아요. 근데 공유 결합 물질은 녹는 놈도 있고 안 녹는 놈도 있고 분자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물에 잘 녹아도 전기는 안 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소금 무슨 결합 물질이야? 소금. 이온 결합 물질. 그럼 소금물 전기 통해 안 통해? 통해요. 설탕 무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설탕물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물에 녹아도 안 통한단 말이에요. 공유 결합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내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공유 결합인데 물에 녹아서 전기 통하는 예외가 몇 개 있었어요. 기억나요? 공유 결합인데 물에 녹이면 전기가 통하는 예외를 내가 몇 개 알려줬었다? 원래는 안 통하는데 내 3개인가 알려줬는데. 오, 알려줬어. 기억 봐라. 웃기지 마. HCl. 이거 공유 결합이잖아요. 근데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눠져서 전기가 통한다니까요. HF. 얘네들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할로젠에 수소 결합한 애들. 할로젠화 수소. 얘네들이 특이해서 공유 결합인데 물에 녹으면 전기 통하고 얘네들 물에 녹으면 액성이 어떻게 됐었어? 수소 이온이 나오니까 산성 됐었잖아요. 할로젠에 수소 붙은 애들이 예외들이고 그다음 또 하나의 예외가 이거 진짜 잘 나와요. 암모니아. 이 암모니아는 분명 공유 결합 물질인데 물에 녹으면 이온이 생겨가지고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해요. 그럼 이게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주냐면 기억 선지 이렇게 해놓고 NaCl, CuCl2, NH3 아니 HCl 이런 거 하나 HCl은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런 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H 뭐 I나 HBr 이런 것도 통하는 거예요? 통해요. 할로젠에 수소 결합한 애들은 물에 녹이면 전기가 통하는데 얘네들이 제일 잘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적으란 얘기가 아니라 기억 선지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얘네들은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 이게 맞는 선지야 틀린 선지야? 왜 틀려요? 왜 틀린 선지인지 말해봐요. HCl 때문에. 저는 액체에서 저건 아니에요. CU? 맞는 선지구나. 틀린 선지예요 여러분. 왠지 알아요? 얘네들은 이온 결합이죠. 액체에서가 아니라 수용. 그죠? 액체가 아니라 수용액.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일 때랑 수용액일 때 전기가 다 통하는 게 맞아요. 근데 공유 결합이면서 전기 통하는 예외인 애들 있잖아요. 얘네는 액체는 안 돼요. 수용액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얘가 안 돼요. 만약에 이게 얘네들은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랬으면 맞는 말이에요. 얘네는 액체는 안 돼. 이 예외인 애들은 수용액만 돼. 구분하겠어 차이점? 더 치사하게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NaCl 해놓고 뒤에 이런 식으로 표현. 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해준다니까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이야? 고체라는 뜻이잖아요. 뒤에 괄호 열고 S 붙이면 고체라는 뜻이야. 괄호 열고 S면 고체. 고체에선 이온 결합 물질 전기 안 통한다니까요. 괄호 열고 L 하면 액체. 수용액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AQ를 쓰면 수용액이죠. 진짜로 이런 거 붙여놓고 선지에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공유 결합인데 전기 통하는 예외들은 무조건 여기서만 통해요. 액체도 안 돼요. 수용액일 때만. 알겠어요? 그리고 저 예외들 중에 특히나 잘 나오는 예외가 이제 요 두 놈이에요. 얘하고 얘 HCl과 NH3는 단골 예외로 잘 나와요. 알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뭐 요게 전기 전도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전기 전도성은 여러분 그림으로도 잘 나와요. 어디 갔어? 이온 결합 물질 여기 안 펴보셔도 돼요. 뒤에 어차피 볼 거니까. 이온 결합 물질 물에 녹여서 전기 통하는 그림 이런 거. 이게 딱 보면 여기에 음이온 양이온 표시가 딱 있어요. 누가 봐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알갱이라는 표시를 해줘요.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야 전기가 통하는 거고 물에 녹았어도 봐봐. 얘네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 있어 없어? 이런 애들만 녹아 있으면 이건 전기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는 거야. 무슨 결합 물질인 거야? 아니 물에 녹았는데 이온이 없어. 그냥 덩어리야. 이거 무슨 결합 물질이란 뜻이야? 우리 결합이라고 꼴랑 이온 결합, 공유 결합밖에 안 배우는데 이온이 아니면 공유지. 이걸 왜 고민하냐?
그럼 이 알갱이는 이온이 아니라 뭐야 이거? 분자예요. 분자. 공유결합한 분자. 알겠어? 그림에서 풀마 표시 알갱이들이 돌아다녀야 전기 통하는 거예요. 알갱이가 있어도 풀마 표시 안 돼 있으면 이건 전기 안 통하는 겁니다. 공유결합 물질이란 뜻이야. 알겠어?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전기 전도성까지 했죠. 얘네들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존재 형태. 존재 형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냐 안 하냐. 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분자냐 아니냐는 질문이에요. 분자로 존재하면 독립적인 거야. 근데 분자가 아니면 독립적이지 않은 거야.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로 존재하잖아요. 이런 걸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요. 독립적으로 존재함. 근데 얘네는 이온결합 물질은 결정으로 존재하잖아요. 얘네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요. 덩어리로 같이 다니니까. 알겠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 분자라는 소리를 저렇게도 하는구나.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가 맞고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다. 구분하시면 되고. 그리고 분자는 기본적으로 다 중성인 거 알죠?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지만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로 돼 있잖아요? 분자는 다 중성이에요. 그래서 중성분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분자가 중성이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중성이에요. 물론 풀마를 살짝 띄는 분자들도 있는데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다뤄요. 그냥 중성분자 이렇게만 표현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녹는 점과 끓는 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이온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고체고 공유결합 물질은 주로 액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누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고 하는 거야? 상온에서 고체인 애야 아니면 액체 기체인 애야? 고체. 그죠. 고체인 애들을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면 상온에서 액체나 기체면 고체인 애들보다는 비교적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교적 낮다는 이온결합에 비해서 낮다는 뜻이에요. 이온결합보다는 공유결합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이온결합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데 공유결합 물질은 낮을까요? 왜? 왜? 자, 여러분, 이온결합 물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풀마가 여러 개가 연결된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하나의 양이온 주변에 여러 개의 음이온이 둘러싸고 있다. 이온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 맞아요, 틀려요? 하나의 양이온 주변에 여러 개의 음이온이 둘러싸고 있다. 하나의 양이온 주변에 여러 개의 음이온 둘러싸고 있는 거 보입니까? 둘러싸져 있는 거예요. 내가 단면을 표현해서 그렇지 앞뒤에도 다 음이온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의 음이온 주변에도 또 양이온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죠? 서로 양이온, 음이온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 자유롭게 못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는 이 사이사이가 다 이온결합이거든요. 얘네를 녹여갖고 액체 만들고 싶잖아요. 이걸 다 끊어야 돼요. 이걸 다 끊어줘야 움직여서 액체가 돼요. 근데 공유결합은 여러분 잘 봐요. 내가 물을 예로 들어볼게. 물 분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산소, 수소, 산소, 수소. 얘네는 이게 얼음이라고 생각해보자. 얼음이면 얘네가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이렇게 붙어있다가 녹여서 물 만들고 싶어요. 어디를 끊어야 물이 돼요? 공유결합을 끊어야 해요? 그럼 어디를 끊어요? 이걸 끊는 거죠. 여러분 공유결합은 어디 있어요? 산소와 수소 사이에 있어요. 이게 공유결합이에요. 내가 얼음 녹여서 물 만들 때 산소, 수소 사이에 결합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얼음을 녹여서 물 만든다고 산소, 수소가 나눠지진 않아요. 그냥 규칙적으로 붙어있던 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거지. 즉 여기를 끊는 거예요. 여기를 끊는 거예요. 여기를. 그죠? 여러분 이 결합의 이름이 뭐냐? 이 결합의 이름은 우리가 따로 안 배워요.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이거는 분자 간의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분자 간의 결합은 공유결합, 이온결합보다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끊기가 쉬워요. 그럼 봐요.
이온 결합 물질은 녹이려면 진짜 이온 결합을 다 끊어야 돼요. 끊기가 어려워요. 근데 공유 결합 물질은 녹이려면 공유 결합을 끊는 게 아니라 누구를 끊어요? 분자 간의 결합을 끊으면 돼요. 그러니까 끊기가 쉬워요.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제 말? 그럼 잘 봐요. 이온 결합 물질이 공유 결합 물질보다 녹는 점이 높은 이유는 이온 결합력이 공유 결합력보다 세기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이온 결합 물질이 공유 결합 물질보다 녹는 점이 높은 이유는 이온 결합력이 공유 결합력보다 세기 때문이다. 틀린 말이죠. 왜? 공유 결합을 끄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지금 이거는 이온 결합보다 분자 간 결합이 약해서 녹는 점이 높은 거지, 이 공유 결합이 이온 결합보다 센지 약한지 여기서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이 공유 결합 물질보다 녹는 점이 높은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이온 결합력이 공유 결합력보다 세서 높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온 결합력, 공유 결합력 누가 센지는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중에 잘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이온 결합 물질 상온에서 고체잖아요. 고체는 고체인데 얘 힘을 주면 어떻게 되죠? 변성. 그건 금속한테 있는 거. 뭐 너는 소금을 누르면 그럼 소금이 은박지처럼 펴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온 결합 물질을 그죠? 쉽게 부서져서 가루가 되는 성질.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으로 잘 나오거든요. 이온 결합 물질은 힘을 주면 쉽게 부서져요. 왜 부서져요? 힘을 줬으니까. 그게 아니죠. 힘을 줘서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이온 결합 물질이 힘을 줬을 때 쉽게 부서지는 이유. 같은 느낌. 그죠? 얘네 풀마 마플 이렇게 땡기고 있다가 힘을 빵 주면 얘네가 한 칸씩 이렇게 밀린단 말이야. 한 칸씩 이렇게 밀려요. 그럼 풀풀 마마 이렇게 마주보게 되면서 반발력 때문에 부서진단 말이에요. 이거 의외로 잘 물어봐요. 왜 이온 결합 물질은 힘을 주면 쉽게 부서지냐? 힘을 주면 같은 전하를 띤 이온끼리 마주보기 때문에 반발력에 의해 부서진다. 알겠습니까? 자, 아이고,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중에 하나. 이온 결합 물질은 힘을 주면 쉽게 부스러진다. 그 이유가 뭐냐? 힘을 주면 같은 이온층이 밀리는 거예요. 이온층이 밀리면서 한 칸씩 밀리는 거죠. 전하를 띠는 이온끼리 마주보게 돼요. 반발력이 작용해요. 부서지는 거예요. 의외로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으로 잘 나와요. 한 칸씩 밀리면 풀풀 마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쪼개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힘을 주면 쉽게 부서지는 거랑 쉽게 녹는 거랑은 다르죠. 녹일 때는 되게 힘들어요. 녹일 때는 가열해갖고 이걸 끊어야 되는 거고, 힘을 주는 경우는 반발력 때문에 부서지는 거니까 얘는 녹이는 건 어려우나, 왜냐면 양이온,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이 전부 다 이온들 사방팔방으로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녹이는 건 힘들지만 힘을 주면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부서지는 건 쉽다. 두 개가 다른 의미인 거 알죠? 부서지는 게 녹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학원 모의고사를 봐서 알겠지만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을 이거 모양 글이라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기억나죠? 진짜로 서술형에 글이라 그래. 이온 결합 글이. 그래서 글이라고 하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이온 전하, 여기 핵 전하량도 표시해 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 몇 개가 지내다 표시하고 전자 껍질 그려서 1껍질에 2개, 2껍질에 8개 이거 채워갖고 개수 맞춰서 그린 다음 요 이온일 때는 꼭 대괄호에 풀마 표시하시고, 공유 결합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유 결합할 때 여러분 제가 여기 그림 보이나? 위에 있는 이 물하고 밑에 있는 요거 산소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H2O와 O2. 자, 얘네 둘을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두 분자는 공유전자쌍 수가 같다. OX. 공유전자쌍 수가 같다.
OX. 맞죠? 얘네 공유전자쌍 몇 개씩 가져요? 2개씩. 얘는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얘는 이렇게 2개를 가져요. 근데 얘는 단일 결합을 2개 가지는 것이고요. 얘는 이중결합 하나를 가지는 거죠. 근데 전자쌍 개수로는 어쨌든 2개를 가지는 게 똑같아요. 이해했습니까? 공유결합의 종류는 조금 달라요. 쟤는 단일결합 2개, 얘는 이중결합 하나. 하지만 어쨌든 전자쌍 개수로는 똑같이 2개를 가지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걸 보고 지금부터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A, B, C, D 내가 몇 개 추가할게요. A, B, C, D, E, F. 갔다 와. F, G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잠이 오시나 봐. 밖에 비 오니? 아직 안 오니? 아우. 여러분 질문에 대답 좀 해봐요. 여기서 자연 상태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을 모두 고르시오. 다시 자연 상태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을 모두 고르시오. 존재하는 원소를. 네. 자연 상태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원소를 모두 고르시오. 왜요? 뭐? 저 7개 중에서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 7개 중에서 고르죠. 왜? 뭐 말을 해? 네, 이 중에서 모두 고르시오. 네, F, C, G. 여러분 이 세 개 단골이에요. 얘가 플로린의 F가 아닌 건 알죠? 임의의 원소기호 F예요. 자, 원래 얘가 뭐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실제로는 뭐 들어가는? 질소 들어가는 자리죠. 근데 얘가 15족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 질소라고 만약에 치고 실제 원소기호로 바꿔서 내가 얘기해 본다면 얘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원자과 전자가 5개! 5개면 몇 개까지 공유결합 가능? 3개까지 가능. 그러면 얘네 둘이 붙어서 안정해지려면 둘이 3개를 가지면 되잖아요. 삼중결합하는. 그죠? 그래서 여기 N2. 얘네는 산소인데 O2로 존재하죠. 몇 중결합? 이중결합. 원자과 전자 6개니까 2개까지 공유결합 가능. 둘이 공유하려면 이중결합을 해야 옥텟을 만족하잖아요. 얘는 F2. 몇 중결합? 1중 없어. 단일결합이라고 하죠. 17쪽은 다 단일결합해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애들. 만약에 여기는 없지만 A, B, C, D, E, F, G, H 이런 것까지 표현돼서 얘도 이원자 분자 돼요. 17쪽은 다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 셋이 이제 단골이다 이거죠. 왜냐? 3중, 2중 단일결합 세트잖아요. 2중 그리고 모두 기체로 존재하고 잘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치사하게 이게 실제 플로린인지 임의의 원소기호 F인지 실제 탄소인지 임의의 원소기호 C인지 이거 일부러 헷갈리게 문제에서 준다 그랬어요. 문제 잘 보시라고. 만약에 얘네들을 결합시켜서 안정한 화학식을 쓰시오 이런 서술형이 나왔는데 A, B, C, D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원소기호로 바꿔 쓰라는 말이 없는데 내 맘대로 바꿔서 답 쓰면 틀려요. 실제 원소기호로 바꿔서 쓰시오라는 말이 없으면 주어진 A, B, C, D 그대로 쓰셔야 되고 실제 원소기호로 바꿔 쓰세요라는 말이 있으면 바꿔서 써야 되는 거고요. 알겠어요? 그 말이 없는데 내 맘대로 바꿔 쓰면 오답이에요. 오케이?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요게 이온결합, 공유결합.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온결합,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자,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황산구리. 야 이거는 너무 누가 봐도 이름부터 무슨 결합 물질인 게 티가 나냐면 이온결합 물질인데 티가 나요. 왜? 누가 봐도 금속이 들었잖아요. 얘네들은 이온결합인 게 티가 나는데 자 이런 거. 설탕, 포도당, 막 나프탈렌, 벤젠, 막 에탄올. 자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이온결합 물질인지 공유결합 물질인지 이름만 보고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화학식을 주면 쉬워요. 만약에 예를 들어 설탕 이렇게 해놓고 C 모시기 H 모시기 식을 주면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CH5로만 돼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CH5는 다 비금속이니까 아 공유결합 물질이겠구나 이게 보이는데 만약에 이걸 안 가르쳐주고 이름만 딸랑 줬어. 나프탈렌, 에탄올, 포도당. 그럼 이게 이온결합인지 공유결합인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답 없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게 학습지나 교과서에 있는 애들은 그냥 외워야 돼요. 답이 없어요. 뭐 수많은 이온결합, 공유결합 물질을 여러분이 다 외울 순 없고 주어진 데 나와 있는 건 아 이게 나프탈렌이면 공유결합 물질이구나 정도까지는 외워야 돼. 실제로 안 주고 문제에 낼 때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학습지에 있는 건 외워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거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거. 제빵소다. 여러분 제빵소다가 뭐예요? 수산화나트륨 먹으면 죽는 거고요, 아저씨. 아니 죽진 않는데 먹는 용은 아니고 수산화나트륨 저거요. 비누. 약하게 만들면 비누, 세게 만들면 저 하수구 세정제. 그거 먹으면 죽는 건. 화학 실험할 때 저걸 만졌어. 제빵소다는 베이킹 파우더인데 얘 이름이 탄산수소 나트륨이에요. 탄산소 나트륨. 그러면 탄산소 나트륨이면 이온결합 물질이겠니? 공유결합 물질이겠니? 일단 금속이 들어있으니 이온결합 아닙니까? 금속이 들어있으니까. 이름으로 알려주면 쉬운데 이렇게 알려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제빵소다는 탄산소 나트륨을 말하는구나. 학습지에 이게 있으면 그 정도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알겠죠? 제설제 뭐게요? 염화칼슘. 그럼 무슨 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 왜? 칼슘이 금속이니까. 아 이온결합 물질. 요 정도는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염화칼슘을 뿌리면 이제 얼음을 얼지 않게 하는 거잖아. 겨울에 눈 같은 거 왔을 때. 얘를 뿌리면 왜 얼음이 안 얼어요?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건데 염화칼슘 하면 이온결합 물질이잖아. 그러면 녹였을 때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꼭 염화칼슘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이온결합 물질들은 물에 녹아서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눠지면 녹는 점을 낮추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염화칼슘이라는 제설제가 환경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이제 그 뒤에 뭐 탐구 활동 이런 데 보면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하려고 한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런 걸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일단 친환경 제설제는 어쨌든 제설제의 역할은 해야 되니까 녹는 점을 어떻게 낮추는 성질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환경 오염을 안 시켜야 되겠죠. 이온결합 물질인 편이 좋겠죠. 이온결합 물질이 이제 녹는 점을 낮추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스레인지 연료의 주성분 이게 이름을 몰라도 이거 부탄가스잖아요. 이제 뷰테인 가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연료로 쓴다. 불 태워가지고 막 불 내고 연료로 쓰는 애들은 다 무슨 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연료로 쓰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CH로. 그래서 연료로 쓴다 그러면 아 공유결합 물질. 요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죠? 나와 있는 애들은 좀 외웁시다. 별거 없죠?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잠깐 73페이지 펴볼래요? 이거는 여기 나와 있어서 혹시나 해갖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73페이지 이거 264번 문제거든요. A가 어떤 물질이에요? 수소, 인간이 저 봐라. 헬륨? 대괄호하고 플러스가 붙어있는데 뭔 헬륨이야. 정신 리튬 이온이죠. 전자 하나 잃어서 이 상태란 얘기니까 원래는 전자가 여기서 하나 더 있었단 얘기죠. 2주기 1족 리튬이잖아요. 얘는 Li 플러스예요 실제로. 그럼 얘는 누구예요? 이 Bc 마이너스는 실제 기호로 뭐겠어요? H 아닌데 H 아니죠. HF인데 이게 왜 붙어? 대괄호에 마이너스가 왜 붙어요? 얘 뭐게요? 뭐라고? 뭐게요? OH 수산화이온이에요. 근데 얘가 왜 수산화예요? 이제 되게 웃기잖아요. 아니 분명히 얘가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중에 하나만 자기 거 일곱 17쪽인 것 같은데 왜 산소예요? 자 얘가 좀 특이한 형태인데 산소가 원자과 전자가 원래 6개잖아요. 얘가 안정해지고 싶으면 2개까지 공유결합을 하든가 아니면 전자 2개 얻어서 이가 이온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얘가 원자과 전자 6개예요. 자 하나를 산소랑 공유했어요. 하나를 공유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산소는 2개가 찼지만 수소는 2개가 찼지만 산소는 7개밖에 안 찼죠.
하나가 더 있으면 참 좋겠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 하나만 얻어요. 하나 얻으면 일가 음이온처럼 행동.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공유하고 하나를 얻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둘 다 공유하거나 아니면 둘 다 얻어서 이가 음이온 되거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는 공유하고 하나만 얻어서 일가 음이온처럼 되는 이런 게 수산화 이온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에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못 알아볼까 봐 이런 경우도 있다 정도는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문제가 당연히 중학교 때 배운 이온식은 여러분이 외우고 있으리라는 가정에서 문제를 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다음 중 이온식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따위 문제도 진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근데 안다고 생각하고 낸다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질산 칼슘. 자 여러분 이거 화학식으로 써봐요.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질산 칼슘. 내가 화학식을 물어보면 뭐부터 생각해라? 무슨 결합 물질인지부터 생각해라. 이 얘기만 한 10번 해서 지금 지난주부터 통틀어서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거 지금. 아까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일단 그거부터 얘기해봐.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요. 칼슘이 금속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이온식으로 일단 써야 합쳐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칼슘 이온식으로 어떻게 써요? CA 칼슘만 따로 이온식으로 쓰면 칼슘 이온 어떻게 써? 몇 풀인지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질산 이온 어떻게 써요? NO3 마이너스. 자 그럼 이걸 이제 합쳐서 써야 질산 칼슘이요. 뭐 어떻게 써요? CA 크로스잖아요. 그리고 양이온 먼저잖아요. 그럼 CA 쓰고 NO3 2인데 그럼 이게 써요? NO30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괄호치고 이 붙이는 거 알아요 몰라요? 쓸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 다원자 이온에 여러 개가 붙어있는 이온에 숫자 붙일 때는 괄호치고 붙이는 거. 이거 안 치면 틀려요. 근데 2뿔이랑 3뿔이랑 하면은 그럼 예를 들어 그게 이제 얘죠. 알루미늄과 산소를 결합시켜보자. 그럼 알루미늄 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이잖아요. 알루미늄 몇 가? 3풀. 산소 몇 가? 2마. 얘네 크로스죠. 무조건 양이온 먼저. 그럼 Al2O3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산화 알루미늄.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수산화 마그네슘이다. 이거 어떻게 쓸래요? 수산화 마그네슘. 무슨 결합 물질인지부터 다 따지라니까요.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마그네슘이 금속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이온식으로 먼저 써요. 마그네슘 어떻게 써요? Mg OH2 2풀 Mg 2풀 일단 이온식부터 써. 그게 급해. 수산화 이온 OH 마이너스. 그 다음 합체. 합체 시킬 때 크로스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양이온 먼저. 그럼 어떻게 써요? Mg OH 2 그대로 붙여요? 여러 개 붙어 다니는 애는 괄호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알겠어요? 괄호 빼고 붙이면 틀린 식이라고요. 진짜로 이런 거 5개 줘놓고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온식 정도는 외운다고 학교에서 다 가정하고 문제를 낸다니까요. 할 수 있어야 돼. 중학교 때 하는 거잖아. 중학교 때. 응? 알겠어? 여기까지 써야 돼요. 황산이온 어떻게 써? 황산이온. 네, 이럴 줄 알았어. 황산이온. SO4 2-. 이런 이온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조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지. 알겠어? 여러분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거.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거. 그거는 지구. 여러분 지구랑 지각 진짜 구분 잘 하셔야 되는 거 알죠? 지각은 산소, 규소. 그 다음이 뭐야? 산규, 알철. 근데 못해도 앞에 2개는 외우셔야 되고.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건 철, 그 다음이 산소, 그 다음이 규소 이렇게 가잖아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거 산소, 탄소, 그 다음 수소, 질소지만 앞에 2개까지는 우리 외우자 그랬어. 지각인지 지군지 잘 구분하시고. 그러면 지각과 지구의 구성 성분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지각하고 지구는 왜
가장 많은 게 다르지? 밀도 차이. 자, 좀 더.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인 이유를 서술하셔야 돼요. 왜 지각에는 산소 규소인데 지구 전체로는 철이냐? 그 차이가 뭐냐? 철이 핵의 주. 좀 더 거의 나왔어. 철이 그러니까 밀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때문에 밀도 차이가 생긴 거야. 지금 앞뒤가 바뀌었어. 아 이거. 철이 어디에 많아서? 어디? 자, 봐봐. 지각은 지구 껍데기죠. 여기는 산소 규소가 많아. 근데 지구 전체 내부까지 다 합치면 철이 제일 많아. 멘트. 즉 철이 뭔 개소리지 자꾸 지금 이거? 여러분, 철이 어디에 많다는 뜻이야 이게? 핵에 많이 몰려 있다는 뜻이죠. 핵이라고 했잖아요. 멘트리라며. 아 멘트 전에 못 들었어. 핵이라고 그러지 않냐? 여러분 다시, 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와 지구 전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게 다를까? 철이, 즉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가 어디에? 핵. 지구 중심에. 그죠?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럼 걔네가 왜 중심부에 많이 몰렸냐고. 언제 그렇게 됐어? 멘트리랑 핵 돌리고. 그게 언제야? 얘들아. 지구가 마그마 바다였던 시절 이후. 지구가 마그마 바다였었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핵과 멘틀이 분리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니까? 지구가 마그마 바다였을 때 핵과 멘틀이 분리될 수 있었다. 그래서 핵의 무거운 게 밀도 차이로 많이 몰려서 지금도 바깥쪽과 지구 전체에 가장 많은 원소가 종류가 다르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이걸 몇 번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 규산형 광물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에 우리 지각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지각, 껍데기. 그럼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가 사는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암석이 뭐냐? 쉬운 말로 하면 돌멩이. 돌멩이가 모여서 지구의 딱딱한 껍데기, 지각이 된 건데, 이 암석은 다시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냐? 광물이라고 하는 작은 덩어리들이 모여서 돌이 되고 암석이 되고, 이 암석들이 다시 모이면 지각이 된 거거든요. 근데 광물을 이루는 원소가 이제 산소, 규소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광물을 우리가 무슨 광물?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광물. 규산형 광물, 이게 규산형 광물이에요. 근데 지각에는 규산형 광물이 제일 많긴 하지만 규산형 광물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규산형 광물이 아닌 건 뭐라 그래? 뭔 소리라는 거야. 광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광물은 돌멩이라니까요, 이것들아. 땅에 있는 돌멩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 탄수화물이 나와. 자, 다시. 광물에는 규산염 광물이 있고 비규산염 광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요 규산염 사면체로 이루어진 게 다 규산염 광물이에요. 이게 지각, 지구 전체 아니에요. 지금 지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각의 규산염 광물이 92%, 비규산염이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각에 있는 대부분의 돌은 다 규산염이야. 대부분 돌멩이가 다 규산염인데 가끔 비규산염 광물 같은 걸 하나 껴가지고 문제 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규산염 광물은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비규산염 광물을 외워두는 게 빠르단 말이에요. 얜 규산염이 아니구나를 외워두시는 게 빠르단 말이죠. 그럼 비규산염 광물엔 어떤 애들이 있냐?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석회성. 자, 다른 말로는 탄산염 혹은 탄산칼슘, CaCO4 다 같은 말이에요. 탄산칼슘, 탄산염, 석회성. 딱 봐봐. 화학식 봐봐. 규산염 아니죠. SiO2가 없잖아요. 일단. 그죠? 얘네들 비규산염 광물이고, 그 다음 금속들, 금, 은, 철, 이건 당연히 규산염이 아니잖아요. 그죠? 금속으로 이루어진 애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철광석 이런 거 있죠. 산화철, 막 이렇게 금속에 산소 붙은 애들도 다 비규산염이고, 그 다음에 석탄. 이거 광물이긴 하지만 얘 뭐야? 100% 탄소로 이루어진 애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광물 이름 많이 배우잖아요. 막 간남석, 휘석, 각섬석 배우잖아. 걔네 다 규산형 광물이거든. 근데 그런 애들 이름 쭉 넣어놓고 감람석, 휘석, 석회석 이런 거 하나 껴놓는다니까. 등은 규산형 광물에 속한다. 이렇게 선지해 준다고요. 그러면 규산형 광물인 애들은 너무 많으니 아닌 애들을 외워두는 게 빠르다. 이런 거 하나 들어있으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규산염이 아닌 애 외워놔요. 따로. 비규산염 광물. 그리고 이 규산염 사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부터 옳은 거. 내 말이 맞는지 확인해봐. 규산염 사면체는 전하를 띈다. OX. 무슨 전하를 띄는데? 마이너스. 음전하. 규산염 사면체 자체는 음전하를 띄어요. 자, 규산염 사면체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OX. 오, 여러분 봐봐. 가운데에 규소 있죠. 그 다음 양쪽에 여기에 산소 4개 붙은 게 규산염이잖아요. 이 규소와 산소의 결합. 이거 다 무슨 결합 이거? 이거 다 공유결합이에요. 그러니까 규산염 사면체 자체는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놈이야. 근데 얘가 음전하, 그것도 몇 마이너스, 4 마이너스인 음이온처럼 행동을 해서 지는 또 음이온처럼 행동을 해서 다른 양이온과 이온 결합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규산염 사면체 자체는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놈인데 다른 애랑 지가 결합할 때는 이온 결합처럼 또 결합을 한단 말이죠. 예. 제가 공유결합이 4개랑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택배집 만족해요? 하죠. 규소가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공유결합 4개 했으니 8개 채워지고. 그 다음 아까 기억나? OH-처럼 얘는 공유결합 하나밖에 안 했잖아요. 산소는 원래 2개까지. 근데 나머지 하나 얻어와서 음전하를 껴요.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가의 이온처럼. 얘네 4개의 전자를 하나씩 얻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공유하고 하나는 얻어. 하나는 공유하고 하나 얻어. 그럼 전체적으로 4개 얻어서 마이너스 4가 음이온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아까 OH-처럼. 어쨌든 중요한 건 규산염 사면체 자체는 공유결합 물질이 맞아요. 근데 이 덩어리가 꼭 지가 음이온인 것처럼 행동을 해서 다른 양이온들이랑 결합하는 걸 좋아하거든. 근데 양이온은 주로 어떤 애들이 양이온이 되더라? 금속. 그래서 이 규산염 사면체는 금속과 특히 결합을 잘합니다. 왜?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자기는 음이온처럼 행동하니까.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이 규산염 사면체가 이렇게 그냥 규산염 사면체들이 뭉쳐가지고 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독립형 구조라고 하지만 단순히 뭉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소를 하나씩 공유해서 연결되는 경우도 있는 거 알죠? 한 줄로 연결되면 단사슬, 2줄로 연결되면 복사슬. 이름 다 외우시죠? 여러 줄로 연결되면 판상. 모든 산소를 다 공유해서 덩어리가 되면 망상 구조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갈수록 규산염 사면체 사이에 공유하는 산소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공유하는 산소수가 증가하면 규산염 사면체 사이의 결합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져요. 결합력이 세지면 잘 부서져, 안 부서져? 안 부서져.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잘 안 부서진다. 오, 이쪽으로 갈수록 풍화에 강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 다음 잘 봐요. 망상 쪽으로 갈수록 규소 한 개당 결합하는 산소수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망상 쪽으로 갈수록 규소 한 개당 결합하는 산소수는 감소인 거 알아요? 여러분 이게 공유하는 산소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이런 느낌이거든요. 독립형 구조는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이렇게 붙어서 요 산소 4개를 규소가 다 갖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 단사슬이 된다 치면 산소 하나를 옆에 놈이랑 이렇게 같이 써요. 공유하게 되죠. 또 요 산소 하나를 옆에 놈이랑 같이 써요. 또 이 산소를 옆에 놈이랑 같이 써요.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규산염 사면체 기준, 자 규소 하나당 산소 하나, 둘, 그리고 요 같이 쓰는 산소는 내 거도 되고 네 거도 되기 때문에 100% 내 거가 아니라 절반 0.5개만 내 거로 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산소, 이 규소는 산소 하나, 둘, 0.5, 0.5에서 합쳐서 3개.
규소 하나당 산소 3개 결합해 있는 거랑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독립형 구조는 규소 하나당 진짜 산소 4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얘를 공유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산소는 0.5개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0.5개는 제 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 하나당 결합하는 산소 수는 오히려 줄는 거죠. 공유를 많이 할수록. 이해하였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쉽잖아요. 우리 과학에서 왜 머시기, 당 머시기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라고 제가 몇 번 가르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자 붙은 애를 분모로 넣으라는 뜻이다. 이거 기억납니까? 과학에서 머시기, 당 머시기 그러면 뭐분의 뭐를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서 규소 하나 당 결합한 산소수 그러면 규소 하나 당 결합한 산소수 그러면 머시기, 당 머시기가 되면서 이게 결합을 한 에라이 규소 수분의 산소수랑 같은 말이 돼요. 이게 규소 한 개당 결합한 산소수랑 똑같은 말이 결합한 규소수 분의 산소수가 감소한다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헷갈려져요. 그래서 SI분의 5만. 그쵸, SI분의 5. 왜? 규소 한 개당 결합한 산소수니까 당자 붙은 애를 분모로 넣는 거라 그랬잖아요. 규소당 산소, 규소수 분의 산소수, 규소 하나 당 결합한 산소수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더 치사하게 내면 분자 분모를 바꿔버려요. 산소수 분의 규소수는 이거랑 반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망상 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규소수 분의 산소수, 규소 하나 당 결합한 산소수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산소 이렇게 공유해갖고 막 단사슬, 복사슬, 망상까지 갈 때요. 규산염 삼연체 사이에 공유결합을 한다. OX. 규산염 삼연체 사이에 공유결합으로 규산염 삼연체들이 연결된다고. 틀리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산소를 공유하는 걸 공유결합이라 그래요? 뭘 공유하는 걸 공유결합이라 그래요? 비금속 원소 사이에? 1시간 전에 했잖아. 비금속 원소 사이에. 그러니까 비금속 사이에 뭘 공유해야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합니까? 전자쌍을 공유해야 공유결합이라고 그러죠. 근데 얘네들이 연결되는 게 전자쌍을 공유해서 연결되는 거야? 산소 원자를 공유해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건 공유결합이 아니에요. 산소를 공유하여 규산염 삼연체가 연결이 되는 거지만 공유결합으로 연결된다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규산염 삼연체 한 개 안에선 공유결합이 맞지만 요 규산염 삼연체와 이 규산염 삼연체가 공유될 때는 그건 공유결합이 아니에요. 그냥 산소를 공유하여 연결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지. 공유결합으로 연결된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전자쌍을 공유하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얘네들 예시 그 광물은 다 외우죠? 독립형의 대표적인 예시 광물 이름이 뭐예요? 감람석, 단사슬이, 휘석, 복사슬, 각섬석, 판상, 흑음모, 망상, 석영, 장석이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깨지는 광물 모두 골라봐. 깨짐과 쪼개짐 있잖아요. 깨지는 광물. 장석, 각성석, 흑음모, 석영. 틀렸어. 장석이구나. 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이쪽에 독립형, 맨 끝에 망상. 요 둘은 깨지고 나머지는 쪼개진다. 근데 망상의 석영, 장석 중에 얘만 예외적으로 망상인데도 쪼개지는. 그래서 쪼개진. 여기 보시면 맨 왼쪽 끝에 감람석, 석영 요 두 개만 깨지고 나머지는 다 쪼개진다고 외우시면 편해요. 양쪽에 감람석, 석영 요 두 개만 깨지고 나머지는 싹 다 쪼개진다. 그러면 왜 가운데 휘석이나 각섬석, 흑음모 이런 애들은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짐과 깨짐의 차이가 뭐예요, 애초에? 그죠? 깨지는 건 규칙성이 없는 거고 쪼개지는 건 일정한 모양대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는 왜 쪼개져요? 가운데 애들은? 이제 정신줄을 아주 놓는구만. 좀 맞고 싶지 그냥. 자, 봐봐. 그게 아니야. 이게 뭐냐면 자, 단사슬 구조를 예시로 내가 들어볼게. 여기 얘네들은 요 부분은 이제 산소를 공유하잖아요. 근데 이쪽 부분은 산소 공유를 안 하고 그냥 다른 사슬이랑 뭉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공유하는 부분하고 안 하는 부분 중에 어디가 결합력이 센 거냐? 하는 부분이 센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망치로 통 치면요.
공유 안 하는 결합력 약한 부분만 따라서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모양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다 공유를 안 하잖아요. 그럼 약한데 강한데가 따로 없으니까 그냥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얘는 다 공유하잖아요. 그럼 약한데가 따로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다 깨지는 거란 말이죠. 약한데와 강한데가 둘 다 있으면 약한 쪽을 따라서 갈라지니까 쪼개지는데 이게 따로 없어. 다 약하거나 다 강해. 이러면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근데 장성만 좀 예외적인 거지. 그러니까 장성만 빼놓고 나머지 깨짐 쪼개짐 누가 깨지고 누가 쪼개지냐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6개 그 광물들 보고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이 광물들 중에 밝은 색 광물을 모두 고르시오. 색깔 밝은 거. 강남석. 석영. 강남석. 노. 장석하고 석영만 밝은 색. 나머지 싹 다 어두운 색. 그러면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어차피 얘네 다 규산염 광물이에요. 다 규산염으로 이루어진 애들인데 장석과 석영은 그 중에서도 색이 밝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네들은 진짜 거의 100% 규소와 산소, 그러니까 규산염 삼연체로만 거의 규산염으로만 이루어진 애들이고요. 나머지 색이 어두운 애들 있잖아요. 규산염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보통 색깔이 밝아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규산염에 아까 내가 규산염 광물이 무슨 이온처럼 행동한다? 양음. 음이온처럼 행동해서 다른 양이온들을 좋아한다. 근데 양이온은 주로 누구다? 금속이다. 얘네들이 양이온 금속과 결합을 많이 할수록 색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장석과 석영처럼 색이 밝은 애는 금속이 없이 거의 규산염으로만 이루어진 애들인 거고 색이 어두운 애들은 규산염이 음이온처럼 행동해갖고 양이온 금속들과 결합을 많이 한 애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금속들이 이제 주로 누구냐? 철. 여기 보시면 밑에 있어요. 철, 마그네슘. 이런 게 이제 주로 많이 들어갈수록 색이 어두워져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됐냐? 다 외워야 돼요. 다.